경희 피레타니 원장 강재춘입니다. 자, 오늘 강좌는 어린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외래로 어린선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피부 병은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다양하게 있지만 어린선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어린선은 치료가 어렵다, 또 불치병이다, 유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래에서 이 어린선 치료가 종종 너무나 쉽게 잘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선 왜 발생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활 습관과 또 운동요법, 또 식이요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왜 어린선이 발생하는지부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린선을 이해하기 전에요, 우리 인체는 또 우리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의 기능적, 구조적 단위는 셀이죠. 자, 셀을 크게 피부세포와 기관세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셀을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구조적인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이죠.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골기체,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또 소기관들이 있고, 하지만 저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병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자, 어린선은 분명히 질환이고 질병이죠. 근데 이 질병의 시작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질병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이라는 겁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알 수 있겠는데, 다음 시간에 그 자세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런데 세포의 손상은 바로 염증이라는 겁니다. 염증. 자,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자, 염증을 치료하려면은 염증이 발생한 이유를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염증은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질병의 시작, 이 세포의 손상은 염증이고,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 5가지의 증상이 있죠.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 어린선의 증상 중에는 이러한 5가지의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려움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특징이죠. 자, 어린선을 치료하기 전에 우리는 왜 어린선이 발생했을까? 왜 나의 건강은 정말 건강치를 못한 걸까를 생각해 보죠. 자, 그걸 이해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저는 환자분들한테 종종 외래에서 진료를 할 때 물어봅니다. 자, 우리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배설하고라는 대답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다양한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3K의 조건은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찾았느냐? 저는 온도와 연령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죠. 자, 모든 생명체, 우리 사람 또한 태어날 때는 한 대략 탄생 온도, 심부 온도가 한 37도가 되고요. 만약에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죽게 되면 시체 온도는 2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 차이죠.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체온증이라고 하면은 한 35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상 체온과의 차이는 2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2도만 떨어져도 의식이 불명해지고 또 우리가 생명이 굉장히 위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어린선이든 습진이든 다른 질환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죠. 활동하다 보면은 적어도 한 35.8도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를 측정하다 보면은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겨드랑이 온도는 36.5도 정도 되죠. 자, 그러면 36.5도와 35.8도 차이는 불과 0.7도의 차이입니다. 자, 0.7도의 차이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의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지는 않고 무시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죠. 자, 어떤 아이가 오늘 아침에 태어나서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나이는 0살이 될 겁니다. 자, 근데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고요.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이 걸린 거겠죠. 자, 그러면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80, 150, 300, 600, 120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가 있고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생을 뜻하는 거죠. 자, 우리 짧은 시간에 이 영생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단 하나의 생명체도 영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라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몸이, 우리 생명체가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죠? 바로 내 몸속 온도를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겠죠.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 몸속 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것이 내 몸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필요 충분의 조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체온이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체온은 만지지도 또 보이지도 향기도 없습니다. 그럼 체온을 어디에서 연구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생명체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포입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산물이 바로 체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체를 보시면은 브레인을 포함한 오장육부의 체온을 심부체온이라 그러고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체온이라 그럽니다. 심부체온은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피부체온은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체온은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온도가 내려가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온도를 높여서 체온 37도를 항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온도 37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심부온도 37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모든 생명체의 탄생의 또 생명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는 햇볕, 온도, 수분이죠. 모든 산소를 10분 정도라도 호흡을 못한다면, 산소 공급이 안 된다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됩니다. 자, 온도도 맞지 않아도 죽게 되고 우리가 먹지 않을 때 영양 공급이 안 될 때도
다 죽게 됩니다. 자, 죽기 전에 뭐가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온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단 하나라도 어긋날 때 우리는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37도의 의미, 우리 모든 세포가 아주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그 최종적인 결과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죠. 꼭 이 신부온도 37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바로 신부 온도의 문제죠. 자, 신부 온도가 유지가 안 돼서 라는 겁니다. 자, 신부 온도가 유지 안 된다는 의미는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될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질병의 근본적인 그 발생의 이유는 바로 신부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해서 결론적으로 신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부 온도가 낮아졌을 경우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병리적인 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왜 어린선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가 내려갈 경우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 신부 온도를 최적화시켜 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의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합니다. 자, 물이 40도, 60도, 80도, 100도 정도 계속 올라갈 때는 물이 자연스럽게 냄비 밖으로 넘치게 되죠. 자, 그 넘치는 이유는 표면 장력, 물의 표면의 장력이 약해지는 관계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위로 밀어내는 힘,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면 장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강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돌출, 비대, 융기, 팽창. 자, 조직의 변형이 되는 이유, 유전자의 변형이라고 그러죠. 자, 유전자의 변이는 왜 생기죠? 바로 온도로 인해서 조직의 변형이 오고 조직의 변형이 올 때 그 이전에 유전자의 변이도 생길 수 있다. 돌연 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가 낮아질 때, 자, 이 공간의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문을 닫게 되죠. 인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체온을 유지하려고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닫히면 자연스럽게 땀의 분비는 줄어들겠죠. 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 온도가 상승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염증이 발생할 때 서양의학에서는 항원이 인체 내에 들어와서 체내에 있는 항체와 반응을 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 물질이 생길 때 염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부 온도가 낮아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부라는 것은 모든 표면이 있는 공간, 면은 다 피부 온도, 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바로 염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그 병소는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또 통증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는 색소 침착이 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염증이 있을 때 환자분들은 따끔거리고 화끈거립니다. 홍반이 있고 홍조가 있습니다. 왜 생기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로 싸워서 따끔거리고 화끈거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소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면 장력에 약합니다. 자, 조직의 변형이 초래된다는 거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조직은 융기 현상, 돌출, 비대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인체에서는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조직의 융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린선 환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염증이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부수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공이 다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린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모공이 다친다라는. 자, 체온을 유지하려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모공이 다칠 때는 당연히 모공이 수축하게 되고 모공이 수축될 때 모발이 바짝 서게 되는 임모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으로 이렇게 서서히 다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공이 다칠 때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때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이게 어린선 환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질 세포 간의 첨착성이 줄어들죠.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바로 첨착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조직의 탈락성의 증상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린선 환자에 있어서 대부분 다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면 열이 방출이 곤란하게 되고 열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방출하려고 하는 본능적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긴다. 자, 어린선 환자들한테 가려움증이 아토피와 같이 강력하게 긁는 건 아니지만 종종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가려움증은 특히 낮보다는 저녁에 나타나죠. 자, 열이 방출이 안 되고 모공이 다치면 열 쏠림 현상은 생기겠죠.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네 가지 타입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열이 쏠릴 때 피부 온도가 상승되고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가지고 와서 조직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땀 분비가 감소한다. 자, 어린선 환자분들 특히 다른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땀이 안 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본도가 낮아서 모공이 다쳐서 땀 분비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땀이 잘 나지 않는 무한증입니다. 근데 간혹 나는 땀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국소다한증은 자, 열 에너지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 대부분은 눈, 코, 귀, 입이 많은 상체나 대소변 쪽에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그 다음에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 쪽으로 열 에너지가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쪽으로 국소다한증이 생길 가능성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좀 더 쭉 연결시켜 보면은 자, 우리 어린선도 세포의 손상이죠. 자,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고 세포의 손상이 될 때는 바로 셀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거기에서 ATP라는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때 심부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부 온도 상승, 모공 다침, 땀 분비의 감소, 또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이라면 어린선이 안 생깁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내 몸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을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질병이 생길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린선이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린선이 또 질병이, 염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왜 어린선의 정의, 또 원인, 발생, 기전, 치료 방법, 또 치료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